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 민사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30년간 한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온 공무원이 퇴직 후에 인생의 첫 결정을 하고 그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1억 7,500만 원, 그가 처음 해본 부동산 직거래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년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신뢰,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후회의 이야기이죠. 동두천에 사는 김정우 씨, 59세 공무원 정년 퇴직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30년을 책상 앞에서 보내왔는데요. 수많은 민원, 보고서, 야근, 누구는 그를 평범하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평생을 전세살이로 살아온 그에게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존감이었고 보상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약 2억 4천만 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서울은커녕 수도권 외곽도 집값은 4억을 훌쩍 넘었고 작고 오래된 집조차 마음 놓고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는 지인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요즘엔 부동산 직거래 많이 해. 수수료도 아끼고 운 좋으면 싸게도 잘 살 수 있고, 딱 그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30년 공무원이 지켜왔던 모든 원칙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한가한 어느 날 중고나라 부동산 게시판을 검색하던 그때 그는 거기에서 한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양주 25평,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가격에 실사진과 내부 동영상까지, 구조도와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집인데 부동산 업자 사절이고 직거래만 원합니다. 빠른 계약 환영, 이런 문구에 끌려서 조심스레 전화를 걸자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인데요,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싸게 넘기려 해요. 그녀는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바로 보내왔고 그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이런 매물은 흔치 않은데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그는 합리적인 의심을 포기했고 기회라는 이름의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계약 당일 서울 강북의 한 조용한 카페, 그녀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계약서, 통장 사본, 인감 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그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집 현재 시세는 약 4억 5천 정도인데요. 제가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해서 3억 5천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계약금으로 50%, 1억 7,500만 원을 오늘 안에 입금해 주세요. 어르신이 첫 연락자였고 아버지 같아서 믿음이 가네요. 그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계산은 빠르게 합리화를 시작했죠. 어차피 1억이나 싸게 사는 건데 계약금이 좀 많아도 괜찮지 않겠어? 어차피 다 줄 돈인데, 서류도 다 있고 사람도 제법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결국 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그 자리에서 1억 7,500만 원을 그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내 집이 생겼구나.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약 후 며칠이나 지났을까, 잔금과 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녀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요.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고 카톡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뭐 잘못했나? 불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그는 직접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은 민사 소송 중입니다. 무단 점유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는 곧바로 구청, 경찰서, 법원까지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절망스러웠죠. 등기부등본은 위조되었고 신분증도 남의 것 도용, 휴대폰도 대포폰이고 계좌도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한동안 말을 잃었죠.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방비였는지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계약 마무리 잘 됐어? 아니, 잔금 날짜가 조금 미뤄졌어. 그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그 순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장의 자리, 그 책임이 무너지는 걸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밤이 오면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확인을 더 안 해봤을까? 왜 꼼꼼하게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만 했죠. 요즘에 정말 많은 중년들이 말합니다.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아깝잖아. 직거래가 싸게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싸게 사려는 마음이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린 자주 잊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그걸 구별하는 건 전문가의 눈입니다. 직거래에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온전하게 당전 몫이죠. 10대라면 다시 벌면 되고 30대라면 시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죠. 그건 마지막 자산이고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미천입니다. 그걸 한 번에 잃는 순간 회복은커녕 다시는 시작할 힘조차 사라집니다. 정우 씨는 소송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백만 원 되찾을 확률은 희박했죠. 직거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정보력과 준비가 없다면 그건 무방비 상태로 전 재산을 던지는 것과 같죠. 시세보다 싸다. 왜 싼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있다? 진짜인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죠. 싸게 산다는 그 생각이 평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키는 선택이 결국 남는 선택이죠. 정우 씨는 아직도 그 돈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누군가는 나처럼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중년의 흑역사, 그 안엔 분노도 부끄러움도 깊은 후회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버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중년의 품격입니다. 중년의 품격, 민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